중국 여성들이 따라야 하는 19가지 이상한 규칙. 중국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그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독특한 전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과 함께 중국 여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상한 규칙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호기심과 때로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규칙들 중 일부는 결혼식, 축제, 기쁜 행사에서 여성이 흰색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불운을 초래한다는 고대의 믿음에서 비롯되어 여성들이 옷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자제하도록 강요합니다.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특정 연령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불효하다는 믿음이 있어 여성들은 행복이나 호환성에 관계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은 아들을 낳고 외출할 때 겸손하게 옷을 입도록 요구받습니다. 이제 중국 여성들이 따라야 하는 19가지 이상한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번째 규칙, 결혼 전 처녀여야 한다. 중국 여성들이 결혼 전까지 처녀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통적으로 매우 흔한 개념입니다. 처녀성은 결혼 전에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는 유교적 이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자의 순결과 가족의 명예를 강조합니다. 미덕 있는 여성은 결혼 전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밤에 여성은 반드시 처녀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여성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처녀성의 중요성 때문에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중국 남성들은 아내의 처녀성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신부의 처녀막이 찢어지면 남편은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반대로 처녀막이 그대로 인탁트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신혼방에 하얀 천을 준비하여 결혼 첫날 밤에 아내가 출혈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혼 첫날 밤에 출혈이 없는 여성은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지거나 남편의 가족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처녀막을 통해 처녀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18번째 규칙, 지속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중국 사회에서 깊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으로 여성들의 행복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며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 끔찍한 현실은 모든 계층, 신분, 재정적 수준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정을 보호와 사랑의 장소가 아닌 지옥 같은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성들은 가혹한 폭행, 심한 언어적 학대, 심지어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견뎌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그림자는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공포, 절망, 고립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가정폭력의 결과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미래 세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겪으며 이는 행동 문제, 학업 문제, 그리고 미래의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법적 위반으로 강력히 비난받아야 하며 이를 공동으로 싸워야 합니다. 당국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가정폭력의 해로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티 인식 향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번째 규칙, 아들의 출생 강요. 출산은 여성에게 신성한 의무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여성에게 깊게 뿌리내린 성별 선호로 인해 많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아들이 우월하다는 고대의 믿음은 중국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아들은 가계의 계승자이자
가족의 책임을 지고 조상의 권리를 유지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반면 딸은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결혼 후 남편을 따르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아들은 경제적 기둥이 되어 수입을 가져오고 부모가 늙었을 때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딸은 결혼 후 더 이상 본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적, 사회적 압력은 여성들이 자신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해서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비난과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 선호로 인한 여아 태아 낙태 비율이 높아지며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여성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며 이는 종종 정신 건강 문제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산후 관습에 따르면 여성들은 출산 후 한 달 동안 목욕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관습은 새로운 어머니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차가운 물에 노출되는 것이 신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출산을 여성이 몸에 큰 변화를 겪는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몸은 차갑고 약한 상태로 여겨지며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신체가 더욱 약해지고 감기, 관절통, 심지어 사망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욕을 피하는 것 외에도 일부 여성들은 출산 후 첫 한 달 동안 양치질 같은 구강 위생 관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로 양치질을 해도 몸의 균형을 방해하고 새로운 어머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은 공손함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경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중국 여성은 특히 말과 행동에서 공공장소와 개인적인 자리에서 모두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보여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공손함과 겸손에 대한 강조는 중국 여성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공격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는 문화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조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아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피하도록 권장됩니다. 따라서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존경을 표시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기대됩니다. 이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욕설을 삼가며 적절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국 여성은 직접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미묘한 힌트나 몸짓, 표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가사일의 주요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이는 요리, 청소, 육아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및 문화적 기대는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지우고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믿음은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이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을 유지하고 남편과 자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유교 이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개인적인 경력이나 자기 개발을 추구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사일과 육아에 바쳐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가사 책임의 부담은 중국 여성들이 경력을 쌓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가족을 돌볼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력 발전의 기회가 제한되고 개인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업주부는 남편과 아내 간의 계약처럼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직업입니다. 남편은 외부 일을 맡고 아내는 가사를 관리하지만 여성은 정해진 근무 시간, 급여, 복리 후생이 없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남편은 수년간의 경력이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은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에 불만이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혼을 신청할 수 없게 만들어 결혼 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가사일과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여성은 자기 자신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할 시간이 부족하고 종종 피로감을 느끼며 휴식이나 열정을 추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건설하고 출산 보호 법률을 제정하며 남성의 가사 참여를 장려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 책임은 여전히 중국 여성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점차 여성들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만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의 복장에서 그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개념은 도덕적 가치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며 세대에 걸쳐 중국 여성들의 옷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의 겸손한 복장은 유교에서 유래했으며 유교는 조화와 균형, 존경을 중요시합니다. 여성들은 노출이 심하거나 과시적인 의복을 피하고 보수적으로 옷을 입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화려한 외모가 아닌 우아함, 세련됨, 내면적인 자질에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가족은 중국 여성들의 패션 관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섹시한 스타일을 피하고 겸손한 복장을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겸손한 복장은 가족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학교 교복은 겸손한 복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과 같은 차분한 색상의 스커트나 긴 셔츠를 입습니다. 교복은 종종 무릎을 넘어가며 일본과 같은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것이 학생의 나이에 맞는 표준으로 간주되며 교육 환경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몸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운동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동아시아 여성들에게 날씬한 몸매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 위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젊고, 피부가 하얗고, 날씬한 체형입니다. 이러한 미의 기준은 미디어, 연예산업, 패션 분야에서 확산되어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와 빠른 체중 감소 방법에 관한 콘텐츠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날씬한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 얼굴을 더 작게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비디오, 다리 슬리밍, 지방 흡입 수술, 특정 다이어트를 통한 날씬한 몸매 유지를 홍보하는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많은 유명 인사와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 도전하는 콘텐츠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4장의 종이로 측정하거나 쇄골에 동전을 올려놓거나 어린이 의류를 입어보는 도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브랜디 멜빌이 초소형 사이즈 의류로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성들은 BM걸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 광저우 지방에서 8살에서 12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8%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자신이 너무 마르다고 생각했으며 많은 여학생들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2022년과 2023년 동안 여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3%의 응답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날씬한 유명 인사들이 체중 관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식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반면 이 문제를 치료하는 의료시설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2곳뿐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통적으로 중국의 미망인들은 엄격한 애도 의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흰색을 입고 사회적 행사에 참여를 제한하며 때로는 1년에서 3년까지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망인들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고인의 기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미망인들은 애도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화적 믿음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운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조화를 방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미망인들은 특히 젊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공동체에서 배척되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망인들은 엄격한 사회적 기대를 헤쳐나가고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 밖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사회로 재통합되거나 경력을 쌓거나 단순히 공감과 이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의 미망인들은 전통적인 중국의 믿음과는 달리 애도 과정에서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누리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슬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중국 전통의 한 달 안기 관습은 출산 후 여성이 한 달 동안 실내에만 머물며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실내에 머물고 찬바람이나 외부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이 관습은 여성의 몸이 출산 후 회복을 위해 휴식과 영양이 필요하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한 달 안기의 규칙은 지역과 가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관습으로는 날씨와 관계없이 따뜻한 옷을 입어 천을 유지하며 산후 회복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외출을 하거나 찬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여성이 앉아있는 기간 동안 건강에 좋은 전통적인 음식을 제공받으며 이는 모유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집니다. 한 달 안기 동안 여성은 가족,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시어머니는 요리, 청소, 아기 돌보기 등의 일을 맡아 새로운 어머니가 회복과 아기 돌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달 안기가 끝나면 보통 신생아를 환영하고 산후기간이 끝났음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열리며 이는 집이나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 영화, 문학 작품의 주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 관계는 종종 도전적이고 세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가족 역할 등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 후 며느리는 남편의 가족, 특히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세대 공동 거주 방식은 시어머니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며 며느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란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대와 기준을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어머니는 결혼과 출산 후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고 가문의 계승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 시각 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며 심지어 학대하는 경우를 다룬 이야기들은 중국 문화에서 드물지 않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불안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상복으로 흰색 옷을 입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한 복장 선택을 넘어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을 상징합니다. 흰색 상복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순수함을 나타내고 장례식의 엄숙함을 강조합니다. 장례와 애도의 맥락에서 흰색은 특별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흰색 옷을 입는 것은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의와 존경을 표하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슬픔을 인정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지지와 위로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국 신부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며 밝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색상 선택은 결혼이라는 기쁜 행사에 대한 축하와 행운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며 중국 전통에서 기쁨과 행복을 깊이 상징합니다. 결혼식에서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국 사회의 일부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미혼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중요한 삶의 이정표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가족 및 성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적 역할의 일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은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은 관습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 판단 또는 사회적 배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은 중국 사회 안정의 기반으로 여겨지며 많은 미혼모들이 낙인을 경험하고 때로는 특정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속에서 젊은 중국인들은 전례 없는 불안감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수천 년 동안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있다가 현대 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견과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며 평등을 향한 여행에서 중국 여성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자는 무식해야 복이 있다 또는 삼종지도, 산총치다와 사덕시대과 같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여성이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 사후에는 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기대되는 4가지 덕목은 정숙한 말, 부드러운 외모, 고결한 행실, 부지런한 집안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을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위치에 두었고 가정폭력, 사회적 차별,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노출시켰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가족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이후 여성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교육, 고용, 사회 참여 기회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편견과 장벽은 여전히 여성의 발전과 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직장 내 차별, 조혼과 출산 압력,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교육, 고용 및 개인적 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는 더 큰 존중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존경을 표현합니다. 이 전통의 기초는 효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며 이는 중국 여성들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효는 자녀, 특히 딸들과 며느리가 부모와 남편에게 보여야 할 깊은 존경, 배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존경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존칭을 사용하여 나이든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것은 깊은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제스처로 여겨집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노인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와 선호를 우선시하여 그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이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거나 가사 일을 돕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이 관습은 중국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체화됩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은 가정을 넘어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중국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직장에서 노인을 존경하며 이는 겸손, 이타심, 사회적 조화를 위한 헌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효는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소중한 미덕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슈는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신비롭고 신성한 문자 체계로 여성들의 글쓰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누슈는 그 비밀스러움 때문에 여성들이 종종 원고를 태워 남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죽은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누슈 문자가 새겨진 물건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언어의 기원은 불명확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슈가 중국 정부가 여성들의 학교 교육을 금지한 3세기경에 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해진 결혼과 발목을 묶는 풍습 등도 많은 소녀들이 고향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방식과는 달리 누슈는 여성들에 의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적인 언어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여성들에게 힘과 반항의 상징이 되었으며, 지역 여성들의 구월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과 수정된 중국 문자를 결합한 독특한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누슈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여성들의 창의성, 정신력,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글쓰기 시스템은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종종 침묵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리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이 글쓰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중국의 차 의식은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오랜 전통으로 단순히 차를 끓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의식은 고대의 풍습에서 유래하며 마음 챙김, 조화,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차 의식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들의 존재는 의식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더합니다. 각 제스처를 정밀하고 우아하게 조정하는 주인공부터 손님을 차의 미각 여행으로 인도하는 차 마스터까지, 여성은 의식의 원활함과 매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차 의식은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예술적인 형태로 승화되며 사람들과 그들의 감각을 연결하고 영혼을 기르는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차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서 중국의 풍부한 유산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서양에서는 차를 커피처럼 단순한 음료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의 차 의식은 차를 끓이고 즐기는 각 단계의 섬세함과 세심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제스처와 도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정교하고 의미 있는 의식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중국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 인해 직업적 야망보다 가족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경력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54%가 취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족 계획이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임신하지 않거나 특정한 생식 계획을 따르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 사이에 퇴직하지만 남성들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 소득과 재정적 안전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한은 경력 발전과 개발 기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짧은 근로기간과 더 일찍 퇴직하기 때문에 낮은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퇴직 연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65세에서 67세 사이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정적 안전성에서
성별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수지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중국의 전통으로 도교 원칙과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풍수는 건강, 행복, 번영을 가져오도록 에너지기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 및 업무 공간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풍수는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존재하며 환경에서 물건의 배치가 이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풍수에는 집, 직장, 기타 공간에서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배치는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풍수는 가구를 배치하여 통로를 명확하게 만들고 장애물을 피하도록 권장합니다. 색상은 각기 다른 에너지 진동을 가진다고 믿어지며 풍수는 색상을 사용하여 원하는 분위기와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한 풍수는 돈, 나무, 용, 봉황과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운과 번영을 강화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여성은 종종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며 건강, 행복,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 배치, 장식, 상징물 사용과 같은 풍수 습관을 자주 실천합니다. 우리는 중국 여성들이 따라야 할 19가지 이상한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합리한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기고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